혹시 이 설명에 그 작년 12월 달에 오신 분 있으세요? 오셨어요? 저희가 그 올해 시작하는 그 설명의 첫 회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그 작년 12월 달에 한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고요. 지금 서류 접수 기간은 이틀째입니다. 이미 서류 접수 시작됐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학교 설명회, 먼 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명회할 때 이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비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교무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학교에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도전이 있는 학교, 그리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학교입니다.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도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거기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성공하는 경험도, 실패하는 경험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경기서울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런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중앙현관 들어오실 때 이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강강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메인으로 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학교의 교직원 분들이 학생들과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활동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사진 몇 컷을 골라서 그것을 포맥스로 확대해서 저 벽에다가 네온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깥쪽 벽면에 훨씬 더 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벽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 입교해서 들어오는 차수는 조금씩 달라요.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경기서울학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 A4 용지에다가 우리는 성장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 성장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교과 시간에 간단하게 아이들이 텍스트나 또는 그림으로 해서 경기서울학교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표현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학생은 서울학교가 GPS다. 그 이유는 내가 성장의 방향과 길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경이라고 표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가지각각 색이 다른 친구들을 만난다. 다양한 체험들을 해볼 수 있다. 또 솜사탕이다. 솜사탕이 달콤하잖아요. 달콤함에 이러한 행복을 가졌다. 여기 아마 짧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들어온 차수가 좀 늦어서 학교에 있었을 때가 좀 짧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표현한 학생. 책 속에 새로운 지식, 그리고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서울학교는 여기 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표현한 학생도 있습니다. 차도 있고 텐트도 있고 서울학교 전경도 그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서울학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이러한 이야기. 또 동화책이라고 표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동화책 읽은 것들이 오랜 추억으로 남는 이러한 학교, 그래서 동화책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경기서울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과 그리고 저희 교직원 스님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과 도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 나온 대로 소대와 현황, 그리고 보통교과, 대안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특수활동, 그리고 당부의 몇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서울학교 이야기합니다. 보통 앞에다가 경기자를 붙여요.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냥 서울학교가 아니라 경기서울학교. 경기서울학교라는 의미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공립고등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단체나 또는 법인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식적인 일반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저희는 원조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조학교. 저희는 이제 위탁을 맡는 위탁 대한중학교죠. 그래서 저희도 일반 중학교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저희 선생님들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령 내고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일반 중학교나 또는 일반 고등학교로 가시는 이런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센터나 가정교육센터나 이런 센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위탁을 받는다. 위탁을 받는데 24시간 돌봄이 되는 기숙형이다. 그리고 이 내에서 학교와 똑같이 우리 보통교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죠. 국영수사과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대한교육과 또 활동도 대안성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학교라는 거죠. 그 과정은 1년에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경기서울학교 어떤 학생들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은 답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일반 학교에서는 부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적응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이 집단이라는 틀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또는 이게 나의 진로하고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우리 경기서울학교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몇의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 오고 싶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그 학교에서 머무르기 어려운 이러한 조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 내에서 공동체성을 갖고 서로가 성장해가는 이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서울학교 교육 체계입니다. 저희가 비전과 교육 목표 그리고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5단계의 교육 로드맵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일단 배우는 것에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의 상처 또 환경적인 이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돌봄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고 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는 상담도 들어가고 돌봄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이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함께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같이 실천해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적 성장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가치로운 이런 꿈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학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직원분들이 함께 열과성을 다해서 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철학과 교육활동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서울학교를 이야기할 때 단적으로 어떤 학교냐 이렇게 할 때 또 어떻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냐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서울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는 이런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한 30명 이상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에게 각각의 상담 선생님들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이상은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몇 번이라도 상담을 하지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아이들 개인 상담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상담도 반별 또는 또 그룹 전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교과도 수준에 따라서 기본, 보통, 그리고 심화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나 또는 정서적인 상태에
맞게끔 단계별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경기 세월학교가 가지는 이러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 성장 교육 과정이 지금 4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통교과, 대안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특색 프로그램. 여기에서 대안교과만 빼고 나머지 3개의 큰 카테고리는 일반 학교에도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좀 다르죠. 지금 일반 학교 같은 경우 여기 보통교과에서 일반 학교는 국영수사과 이외에 기술과정이라든지 음악, 미술, 체육, 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더 배웁니다. 근데 저희는 그 모든 과목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통교과는 국영수사과 5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대안교과가 같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대안교과는 제빵서부터 여기 미술전쟁까지 쭉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보통 일반 학교의 자동공진이라고 얘기해서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진로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교육 철학을 실천할 수 있게끔, 실현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수가 또는 지역에 이렇게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별 맞춤 성장 교육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들한테 좀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 과정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교과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또 야간에 돌봄 과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으로 이제 원조학교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저희 학교의 정체성이 1년이 됐던 아니면 한 달이 됐던 2달이 됐던 간에 여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원조학교 돌아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아마 적응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 이렇게 있고 또 다음에 또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 그건데 원조교에 돌려보내는 건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원조교로 잘 안 가려고 해요. 계속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이런 아이와 학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세월학교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10년의 역사치고는 경기 세월학교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알려진 것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해서 주로 이런 입소문이나 또는 교주관들 홍보를 통해서 현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5개년간 입교 학생 수입니다. 1년간에 걸쳐서 2019년에 38명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왔다 나가는 시기는 다 달라요. 아이들의 그 유행에 따라서 내가 나가는 시기는 다르고 1년을 수료했을 때 보게 되면은 1년 수료생들은 훨씬 더 적어요. 1년간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원조교 가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20년에 13명, 21년 15명, 22년과 23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경기세월학교를 다녀갔습니다. 실제 1년간 23년도 작년에 들어와서 1년간 수료하는 그 학생 수가 26명이에요. 그러니까 104명에서 26명이 1년 동안 지내다가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25% 정도 그
그 정도 되겠죠. 또 어떤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상황이 발생해서 나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탈 상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저희가 주간과 야간을 좀 분리해요. 저희가 24시간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시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돌봄과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사는 그 기숙사 사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따로 있기 때문에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인데 문제는 일단은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원래 네 분입니다. 한 분이 올해 2월달에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네 분이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아이들 기숙사 내에서 돌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때는 저희가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간에는 나머지 분들이 교과교사나 상담교사나 보건사서 이분들이 교과나 여러가지 체험활동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고, 주간에서 야간으로 5시에 인수인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 네 분이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기숙사 내에서 문제는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얘기 안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여자 사감이 없습니다. 여자 사감을 증원을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요청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게 돼요. 그 심의를 통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받지만 실제 학생들 서류하고 면접을 거치게 되면은 실제 들어오는 그 날이 아마 3월 19일일 거예요. 3월 19일까지도 결정이 안 되면은 여학생은 일단 받는 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감이 없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 남학생만 받고 후에 결정이 되어지면 여학생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그 전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위탁 그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총 5회합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그리고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5월달까지 1학기 모집이고 나머지 2학기 모집이에요. 지금 3월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1년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저희가 정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지만 60명을 받질 않아요. 최대 48명까지만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기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남녀 분리되어 있는데 한 방에 3명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학생 쪽에 8개, 남학생 8개, 38에 24, 그래서 48명만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여학생은 좀 넘쳐요. 방이 넘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수가 넘쳐요. 남학생은 좀 방이 남는, 그러니까 여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 비해서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급을 운영하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받지만 학급은 무학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통합으로.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반에 같이 있어요. 3개 반입니다. 3개 반. 서류 접수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8일까지 12시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거예요. 12시 넘으면은 저희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문으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12시가 넘게 되면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요구하셔서
학교에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생이 할 거는 거기에 학교에서 준비할 때 도장 찍는 정도, 그 정도 확인만 하시고 서류는 학교 대 학교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고 나면은 그 서류 받으면 저희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연락 드려서 면접 날짜를 정할 겁니다. 면접 날짜는 그 다음 주 12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때 연락해서 면접 날짜를 잡습니다. 면접 날짜를 잡는데 이때 부모님하고 그리고 학생하고 같이 와야 됩니다. 면접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학생과 부모님 같이 와야 됩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오셔서 알지만 여기가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만족해 하셔도 아이는 절대적으로 싫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봐야 되고 아이하고 저희 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면접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금요일날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 통보를 해드리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게 갖춰서 화요일날 2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화요일날 2시까지 들어올 때는 짐을 다 챙겨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때부터는 4일간 경기세월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 4일간을 저희가 세월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일간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이 4일간은 경기세월학교 위탁 학생이 아닙니다. 원저학교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일간 지내는 도중에 이때 교과나 대안교과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하고 똑같이 진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이가 적응 못할 수 있잖아요. 적응 못하면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그렇게 4일간을 지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학생이 충분히 지낼 수 있다. 학생도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원저교에 우리가 받겠다고 저희는 수탑이라고 합니다. 받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때 공식적으로 3월 25일 날 10시 30분까지 입교하는 거예요. 역시 또 짐 싸갖고 이때서부터 경기서울학교 위탁생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면은 12월 말일 수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따 보실 거예요. 이 방에 이렇게 침대 3개, 책상 3개, 옷장 3개 있습니다. 구비된 지 책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새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은 많이 못 봤어요. 애들 책상이 필요하다고 책상을 넣어놨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새 거 사는 것을 빼놓으면 또 공간 헐렁하고 그래서 넣어놓긴 1인인 책상 넣어놨는데 저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숙사에 남녀 똑같습니다. 남녀 똑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용 공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숙사 쪽에 어울림실이라고 있습니다. 2층입니다. 여기에 당구대 2개 있고 그리고 노래방 하나 있고 노래방도 실제 공간 디자인 시간에 아이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만든 공간입니다. 노래방이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간혹 질문상에 컴퓨터 사양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 나오는 고사양을 요구하면서 게임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거 묻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게임 PC방보다는 낮은 사양의 수준이고 그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기숙사 1층과 2층과 3층 남녀 똑같이 1층, 2층, 3층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빨리 하고 그리고 건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등교하고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것처럼 부모님이 직접, 원래는 이게 원칙이었어요. 부모님의 승용차는 아니면 택시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였습니다. 이 학교 전세 통합 건수가 생긴 게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학교 본 예산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 절약해서 통합버스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버스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학교까지 자가용이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데려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전세 통합버스를 이용해도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 통합버스가 어디까지 운행이 되냐면 이천역 그리고 이천 버스 종합터미널 이 두 군데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이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버스가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아이 혼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이 여기까지는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저희가 25인승 버스가 운행이 되어지는데 터미널입니다. 이천 종합버스 터미널 3번 그 버스 탈 때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가는 방향에 따라서 3번 쪽 3번에서 타시면 되고요. 시간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 전에 와야 되죠. 9시 10분에 출발해요. 10분 되면 이미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천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천역 이 구조가 버스가 서서 한참 기다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전철역 내려보면은 여기 계속 시내버스들이 쭉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좀 뒤에 있다가 바로 돼갖고 9시 20분 되면은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추우면은 안쪽에 전철 역사 안에 있다가 그래서 한 3, 4분 전에 나와서 요 터미널 여기 종유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노란 버스 오면은 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되어집니다. 하교할 때는 역방향입니다. 하교할 때 똑같이죠. 터미널에서 역까지. 그래서 등교는 10시 30분 월요일날 통상적으로, 그리고 하교는 금요일날 13시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따 시간표상에서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 보통교과 국영수사과하고 대한교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기도 내 중학교가 6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한 3, 40개의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별도 제작해서 학습지나 또는 이와 같은 교재를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학 수업이고 이게 국어 수업이고 이것이 사회 수업이에요.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 것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사회 이것은 수준별로 수업합니다. 반을 기본으로 저희가 진단평가를 통해서 기본과 보통과 심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내에서도 기본반이면 기본반 내에서도 또 수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에서 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물론 이 지도에 안 따르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죠. 이와 같이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른 교과도 역시 일반 학교처럼 강의 형태로만 그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그 안에서도 아이들 수준 차가 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렇게 개인별로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수업이고 다음에 저희가 일반 학교에서도 왜 학교 공개인을 해서 그 수업 공개하고 학부모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업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수업이 되게끔 점차 가면서 만들어냅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또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들이겠죠. 또 학교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과가 한 번씩은 반드시 수업 공개를 해요. 근데 형식적인 수업 공개가 아닙니다. 실제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 나중에 한 반 보면은 10명 아닐 때도 있어요. 많을 때는 뭐 15명까지 가지만 이렇게 학생 수가 들쭉날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수업을 공개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온전하게 전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학교과 선생님들, 상담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올 때 이랬는데 이 교과 속에서는 이렇게 배우네? 또 배우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또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가 이와 같이 수업 공개를 하고 이것은 상담도 역시 수업을 공개합니다. 제가 아까 집단 상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에 11월에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주로 관심 있는 상담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 오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집단 상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지 보고 가셨어요. 우리 영원한 세계는 공동 채널이 모든 수업에 대해서 대한교과가 다 이와 같이 공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공개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아이들이 가고 나면은 아까 금요일날 13시에 아이들 하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교한 이후에 공개 수업이 있던 그 주에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남아서 그 수업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그 수업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나갔는지 하는 것들을 전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도 받고요. 이렇게 수업의 질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공개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 표정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개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이 전체 교직원이 모여서 사진 한 컷도 찍고 이렇게 지냅니다. 다음에 대한교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교과 중에서 제빵이라는 교과, 일단 2층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가사실이 있는데 이게 가사실 벽면입니다. 아이들하고 공간 디자인 시간에 선생님이 그린 벽화 그림이에요. 이따가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에 그려진 그림이란 그림은 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대한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려진 거예요. 지금 이 공간도 이 벽면에 방음 이거 된 것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 벽면 칠하고 디자인한 셋자 이것도 아이들. 저 뒤에 그 도안이 있습니다. 여러 개 박스 형태의 도안들이 있죠. 저게 한 명당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애 2개 그렸지만 그 공간 디자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도안 보고서 그리고 싶은 것들을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빵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빵들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제빵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빵을 만들어서 다양한 빵들을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 먹고 또 교직원들 일부 먹고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만들어진 빵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5성 1입니다. 또 좀 안으로 들어가면 1, 2예요. 지역 속의 학교이기 때문에 더불어 여기는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학교에서 만든 그런 빵들을 대접하는 이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갖습니다. 제빵 나눔 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한교과 중 체인지 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노트북 15대가 구비가 되어 있고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 트렌드라든지 또는 미래 트렌드, 요즘 가장 핫한 게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를 창작한다든지 또는 어떤 제품 디자인한다든지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실제 작년에 아이들이 AI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창작시를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책으로 잠시 휴식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극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경기서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몇 권의 책들이 나와요. 이런 책들은 교육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책들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 시 창작한 시를 넣은 아이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 본인들이 저자예요. 아이들이 언제 자기가 쓴 것 가지고서 이렇게 책자로 내보는, 세상에 내보는 이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교육과정에 음악과 문화입니다. 전에는 작년까지는 뮤직 앤 송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번에는 음악과 문화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대한교육과입니다. 3층 음악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교육과로서 연극영화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꽤 좋아합니다. 이 장면은 그 수업 속에서 뮤지컬과 그리고 연극 배웠던 것들을 학기 말에 학부모님 전체 모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상연했던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벽이나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리는 것들, 공간을 꾸며나가는 것들, 이것은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교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벽면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벽화예요. 그냥 회색 벽이었는데 저 건너편에 급식실 쪽입니다. 그쪽의 벽면을 새롭게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쪽은 뭐 종이접기라든지, 그리고 아까 노래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층 어울림실이 있는데 이 노래방을 방음하기 위해서 그 강목을 2층까지 올라가고 자르고 붙이고 타카로 쏘고 이런 그 보드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다 꾸며놓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애착이 많이 가죠. 저희 노래방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 대한교육과로서 그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문 강사님이 오십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학교 벽면 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건 10m가 조금 넘어요. 평상시 날 좋을 때 이럴 때는 외부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날이 흐리거나 또는 우천시 또 1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에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꾸며져 있어요. 여기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운영합니다. 상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갈등 과정을 해결하는 것은 학생 자체를 통해서도 갈등을 해결을 하지만 저희 학교 내에 상담생 위주로 해서 이 새우장 새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서클도 운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런 갈등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로 이렇게 해결되진 않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고 지나는 노력이 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3개 반이 모였을 때 모임은 이 정도 됩니다. 3개 반이 모였을 때 집단 상담 또는 반별로 나누어서 또는 개개인별로 개인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화요일 1교시에 진행을 하는데 여기 지금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의자들을 아이들하고 전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원식으로 쭉 둘러앉습니다. 본인 의자 본인이 다 챙겨다 둘러앉아요. 둘러앉아서 여기에서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또는 일주일간 칭찬거리가 있을 때 칭찬해 주는 것,
또 내 장기, 이것은 선생님이랑 아이들의 장기,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이러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내가 성장할 때 저희가 6단계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오면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성장 단계에 올랐을 때 이걸 축하해주는 이런 자리들을 저희는 이 미라클 모닝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해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교과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저희는 대한민국 심화과정이라고 합니다. 미술잼잼, 액팅스쿨, 세월양가자, 이 세 가지는 수요일날 6, 7, 8 이때 3시간 진행되는 겁니다. 선택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3시간 동안에 세월 양과자는 아까 그 대한교과정에 제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빵은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제빵에 관심 있는 학생은 여기 세월 양과자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온전히 3시간만 세월 양과자를 하는 겁니다. 또 미술, 공간 디자인,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 이 관심 있는 학생은 미술잼잼, 여기서 3시간 동안 선택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극영화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은 액팅스쿨, 이쪽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진행되는 시간표입니다. 중간에 임시 휴일이 생기면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월요일 날 10시 30분까지 등교해서 3교시가 11시예요. 11시부터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점심까지 먹으면은 저희가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은 13시에 귀가하는 거예요. 학교 버스 들어오는 거 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빵, 음악가문화, 스포츠 관람이 이거 대한민국입니다. 이쪽에 목요일날 연극영화, 공간 디자인, 체인지 메이커, 이것도 대한교과예요. 3개 반이니까 한 개 반이 제빵할 때 다른 반은 음악과 문화하고요, 다른 반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개가 세트로 돌아갑니다. 또 목요일도 3개가 세트로 돌아가요. 3개 반이 2시간씩 하는 거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정 6, 7, 8교시, 여기에서는 내가 선택한 과목을 3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한교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시는 집단 상담, 그리고 새우장 새성장, 서클 이런 부분은 수요일날 4교시 내지 5교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국어, 사회, 수학 기본 보통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2, 3, 4교시에, 수요일 1, 2, 3, 2교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여기 화요일날 과학, 영어, 진로, 탐색, 공동체 놀이 이 4개 과목이 화요일날 5, 6, 7, 8에, 다시 이 4개 과목이 금요일날 1, 2, 3, 4교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교시까지 끝나면은 16시 40분입니다. 그러면 종례를 거쳐서 5시에 이 8교시 이후라고 나와 있어요. 5시에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2분, 그리고 사감 선생님 2분께 아이들 그대로 임기합니다. 주간에서 임기하면은 그때서부터 야간 선생님에 의해서 아이들 저녁 먹이고, 개인 활동하게 하고, 또 자율활동할 거 있으면 자율활동하고, 또 씻고, 그리고 10시에 취침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핸드폰은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은 주간에는 핸드폰 사용 절대 못합니다. 월요일날 오면은, 월요일날 들어올 때 10시 30분 들어올 때 부모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다 합니다. 담배, 위험한 칼이나 이런 것들, 또는 전자기기 이런 거 다 회수합니다. 회수하고 스마트폰은 이 야간에 개인별 활동 시간이 있어요. 자유 시간에. 그때 2시간 정도 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연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이 개인적 활동을 하면 돼요. 그 외에는 핸드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과 시간에 핸드폰이 필요한 교과가 있으면 그때는 나눠지겠지만,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체험 활동할 때 그때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 손에 부모님 잘 아실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쥐어주게 되면은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심심해요. 혼자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생활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작년까지는 그 야간에 8시에 아이들 간식을 야간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면서 이 간식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올해서부터는 전혀 간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온전히 여기에서 먹어요. 근데 이 입이 간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일체 간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장실에서도 아이들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매 시간마다 차려놓고 와서 먹고 가게 했어요. 그것도 올해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들이 이제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저희 학교의 특징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서 수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자는 것조차 허용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자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상담하면서 깨우고 점차점차 수업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은 수업을 하시더라도 개별적으로 봐주시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협력적으로 한 분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 학교보다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을 초빙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저희 교과생들이 같이 또 들어가시기도 해요. 내 수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수학습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버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좀 더 투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기행인데 작년에 4개 팀이 갔습니다. 서울 2팀, 이천 1팀, 그리고 전주 1팀. 이것은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갑사 갔다 오고, 다음에 숙소 결정하고, 먹는 거 뭐 할지, 프로그램 뭐 할지 학생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저희가 줄 거예요. 또 여기에 지도교사 몇 분이 같이 팀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이러한 수학여행, 저희는 통합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 현관에서 발대식 갖고 팀별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펼쳐요.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다가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식당 가서 원하는 음식 먹기도 하고, 또 그 주제에 맞게끔 활동도 하고, 작년에는 뭐 야구장까지 간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펼칩니다. 물론 여기에 제공되는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음에 진로기행은 이제 하반기에 11월 달에 이때 역시 또 3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 상황이에요. 작년 11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이게 분당에 있는 음원 녹음할 수 있는 전문 스튜디오예요. 우리 학생들이 몇 달간 거쳐서 경기 서울학교에서 지내던 일상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듭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여기 음원 녹음하는 곳, 이곳 가서 개별적으로 다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부른 것을 나중에 편곡해서 음원을 발매합니다. 지금 멜론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합니다. 이게 문화예술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첫날은 이렇게 진로기행 1일차에 진행을 합니다. 여기 실제 그 지도하시는 그 래퍼 선생님께서 직접 학교 오세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합니다. 2일차에는 저희가 작년에 국립과천과학관을 갔습니다.
3일차는 선택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 만화입니다. 그 만화 그리기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제빵, 그리고 스포츠콜라님 선택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오전 내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진로 기획을 진행합니다. 교과 체험도 종일 나가는 겁니다. 하루 주제하고 연동돼서 각 교과마다 국영수사가 진로, 체육 다 나갑니다. 나가면 한 월 1회씩 이렇게 학교 그 전세버스 빌려서 체험처로 나가서 교과 활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학교 저쪽 뒷산에 그 생태교육 할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잠 깨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둘레길 여기 도는데 한 7분 정도 이제 학교 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레길 돌기도 하고 이 체험장이 있는데 이 체험장에 일단 지나갈 수 있게 작년에 길을 텄어요. 펴갖고 왼쪽에 있는 것이 두릅밭입니다. 전 학생과 전체 교직원이 한 2번은 따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 나옵니다. 꽤 큽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두릅 따는 체험 행사 하고요. 따서 가사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씻고 전도 붙이고 이제 먹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리고 또 텃밭이 있습니다. 학급당 그냥 한 줄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키우면서 좀 경험하는 이런 정도로 텃밭 자치 시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저 교무부장님 여기 계시는 꽃갱이 들고 아이들하고 꽃밭 갖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저쪽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트만까지 작년에 만든 거예요. 지금은 꽃은 없고 다 잡초만 있습니다. 잡초가 무섭게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줍니다. 학급에 돌면은 학급당 하나씩, 이건 지금 2층에 학급이 있는데 이게 실제 식물입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학급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2년 됐는데도 이렇게 가꾸고 있고 자치시간. 그리고 이 서클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질문에 우리 반에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갈등상을 좀 해결하고 화해, 중재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문화예술 프로젝트예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합니다. 음원 만드는 작업. 여기는 서울이었고 여기는 분당이었어요. 1학기에는 서울로 갔고 2학기는 분당으로 갔어요. 여기 뮤지컬 춘천향대학교로 뮤지컬 간 거고, 이쪽이 서울 남북동 쪽으로 미디어 아트 체험 간 겁니다. 이게 멜론에 한번 경기서울학교 치시면 이렇게 음반이 떠요. 요것이 22년에 발매된 것이고요. 노래가 3곡씩 있습니다. 반이 3개니까. 그리고 또 요것도 이건 23년 1학기에 나온 거. 요게 23년 2학기에 했던 게 올 2월 14일 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3개 반이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나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1학기 때 그 남한산업 쪽으로 이 척수장애인 그 트레킹을 하는데 1년에 2번 합니다. 이분들이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앵무를 체결해서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 트레일러를 끄는데 그 트레일러에 6명이 매달려야 됩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그 결과도 꽤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장애인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1학기에 남한산성, 2학기에는 여주 영릉. 여주 영릉은 좀 길이 평탄해서 좀 수월한데 그 성남에 있는 그 남한산성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온통 많고 또 거기 문화유적지 있는 데는 계단이 있어갖고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좀 고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모든 행사들은 교과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물론 떠나기 전에도 수업을 합니다. 그걸 왜 하는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와 같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이따 돌아보시면은
그 벽면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와 과정과 결과를 하나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마을봉사로서 저희가 7월달 초국 되면은 그 삼계탕 그 주문해서 아이들이 다 날라서 경찰서하고 오성 1, 2하고 1위 이 어르신들께 이렇게 대접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또 저희가 그 김장 그 행사들 초기에는 배추 심고 배추 볶고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이걸 다 했어요. 2박 3일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절인 거 사다 합니다. 절인 거 사서 같이 이렇게 묻혀갖고 배달합니다. 어르신들께 마을 해단쪽으로 112, 또 경찰서까지. 그리고 아이들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가래떡하고 보쌈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먹는 이런 행사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야간교육할 때 아침 운동장에서 아이들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이런 활동하기도 하고 둘레길 돌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잠깨는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월 1회씩 그 생일자들 생일자 파티 열어줄 거예요. 좀 치킨하고 피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바리스타, 체험 이런 교육도 합니다. 경기세월학교 공부한 점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입교 안내에 질의응답 여기에 웬만한 것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세월학교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서 경기세월학교 치시면은 올라가 있는 동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그 영상들을 한 번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가 회복적 성장을 통해서 아이들 좀 더 가치로운 이런 꿈을 가져나가는 학생들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야지만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가치를 같이 공유할 때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학부모님 교육도 있고 학부모님과 같이 아이하고 같이 상담받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세요. 오셔서 아이하고 부모님과 같이 상담받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가 좀 일부의 학생들은 그 1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실제 그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요. 모셔갖고 아이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30분 이상 상담을 하십니다. 또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상담생님들하고 또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의 성장을 위한다고 하면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